예,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인출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 질문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최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전략 중 하나인 5국 3특 구상의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행정과 작치권 확보,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 발굴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처럼 본 의원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원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고물가는 우리 강원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 관련 주제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태 지사입니다. 네, 제 식사를 마치게 하겠습니까? 네. 지사님도 대충 내용은 사전에 보내드린 알고 계시죠? 네, 하여튼 뭐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 주신다고. 예. 지사님 그 취임 직후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그 주요 내용이 기억하시겠습니까? 빚을 좀 갚자. 빚을 1조 원이나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겠냐. 네. 그렇게 해서 긴축 재정을 선언하면서 네. 부채를 어떻게든 갚아 나가기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23년 8월에 재정준칙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 수지는 3% 이내로, 실질 채무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지켜졌습니까? 예, 지표를 통합재정 지수는 3% 이내로, 실질 채무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통합 그 재정 수지인가 전체의 뭐 3%를 더 빚지지 않게 하는 거 예, 예. 그런 거는 좀 저거를 한 2%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예. 더 그러면 채무를 더 늘리지는 제가 인수인계 받은 이후로 더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강원도의 채무 현황 중 통합 재정 수지와 실질 채무 비율을 현재 상태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되고 실질 채무 비율이 11% 이번에 그 추경을 하면서 예.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 포함하면 13%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수인계 받았을 때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난 거는 없는데 지난 3년 동안 거의 이 채무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들은 계속해서 발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등수가 오히려 더 호전이 돼서 우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그렇게 따졌을 때 전국에 한 6등 정도로 등수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25년 현재 실질 채무 비율은 지사님 말씀대로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11.25%고요. 통합 재정 수지는 약 마이너스 2.14%로 확인돼요. 특히 실질 채무 비율은 지사님 취임하실 때 23년 9.31%보다 24년도에 지금 표해 보시면 이사이 9.45%로 늘었고요. 25년에는 11.25%로 임기 내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점점 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답변 드려도 예, 될것 답변하세요. 같습니다. 네. 예. 벌써 우리 의원님이 저렇게 물어보실 걸 제가 모르고도 벌써 답변을 한 셈인데요.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등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가지고 딱 보면 뭐 빚을 더 졌네 이렇게 지금 자칫 좀 오인될 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와의 이런 비율 그 채무 우리의 예산 대 이 채무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비율, 또 뭡니까 재정 자립도는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네, 올라갔다는 하여튼 그 점도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지금 그 저에게도 답변할 이 지금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혀 지금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네. 그 지켜지지 않았더니 다른 거 탓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예,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예, 하십시오. 네, 네. 예. 그러면 지사님 그 이번에 그 지방채 발행을 이제 했는데요. 네. 지금 지방채 발행을 그 필요성을 인식하신 시점이 언제쯤이십니까? 이건 추경에 인식한 그거요. 지방채 우리 발행을 해야 직원들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이. 네. 우리 직원들이 이 도의회 추경안을 내려고 준비할 때 제출하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러면 집행부 직원들이 추경에 제출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예. 도의회에 제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 가용 재원 써야 될 것 추경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이거를 정확히 다 시점을 기억하시냐고 그래서 여쭤본 이거를 다 맞춰 보고 직전에 네. 저한테 이제 그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은 저한테도 사전 협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도지사한테도 사전 협의 그럼 없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럼 지사님은 이뭐 생각이 생각 안 하고 계셨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도의회에 제출되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도의회는 추경안 추경 책자 말고는 따로 제출된 게 없어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용 재원을 지방채로 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하여튼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뒤에 제가 다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 지난 24년 6월 중에 지방채 발행은 제 임기 중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안 한 게 맞고요. 네. 24년 6월까지는. 근데 불과 2개월 후에 8월 달이죠.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행안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김원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저게 지금 언제 24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4년도 6월 달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제 임기 동안은 지방채를 단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 두 달 뒤인 8월 달에 예.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그 행안부에 제출할 때 지사님한테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작년에 했던 거를 말씀하시는 예, 것 작년 같은데요. 2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부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닙니다.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게 아니고 지방채 네. 발행 계획을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려고 행안부에다 송부를 했다고요. 자, 정리를 하면요. 금년 거는 금년에 도의회 낼 때 알게 됐고요. 예?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작년에 452억을 발행했는데 이거는 지방채를 발행한 게 아니고 외부 제가 지금 내부 기금에서 가져왔다 이겁니다. 아니면 그 얘기를 말씀드린 예. 게 아니고 올해 1,900억이 지방채가 발행이 된 게 지난 8월 달에 행안부에 보고된 근거에 의해서 발행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사님 저는 들어가고 모르는 이제 내용입니다. 기소실장님을 네. 다시 불러야 됩니까? 네, 이따가 다시 물어보십시오.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지사님 잠깐 들어가셨다가 여기 네. 예. 예.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들었죠. 네. 6월에 지사님은 제 임기 중에는 지방채 발행을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불과 두 달 뒤에 행안부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출할 때 지사님한테 전혀 보고를 안 하고 합니까? 네,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저게 행안부에서 혹시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네. 이제 행안부에 그 저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가에 있는 기금을 활용할 때 어느 정도 기금 규모를 과연 내년에 소비할 수 있는가 해서 매년 저렇게 혹시라도 발행할 수 있으면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제출하던 규모고요. 저걸 통해서 지역상생 발전기금 531억이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지방채 발행하지 않더라도 매년 저렇게 제출해 와서 각 지역에서 지방채 발행 혹시 모를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비해서 행안부 기금을 따기 위해서 제출했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네. 질문 드리는 게 그러면 지방채 행안부에 요청을 할 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네. 아, 그럼 그 저- 누가 기획조정실장이 정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네. 강원도가 그만큼 조직력도 없습니까? 아, 그게- 지사님도 모르는 일을 그렇게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뭐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그렇게 하셨더니 4개월 후에 그로부터 4개월 후 지금 자료 보이시죠? 강원일보에 우리 의회 어떤 의원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1,700억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럼 저거는 강원일보에서 가상으로 쓴 겁니까? 저거는 저런 식으로 그 각 지역에서 지방채 발행 그 아까 말한 대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네네. 그 행안부에다가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마 저기 허영 의원님께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사 그러니까 났던 8월 달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지사님도 저뭐 400억 뭐 다른 데서 가져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400억은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예. 실장님은 지사님한테 그 뭐 연례적으로 행안부에 보고하는 거라 했는데 지금 1월 달에 강원일보에 1,700억이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나온 거는 어디를 근거해서 나온 거냐는 얘기죠. 그건 저희 강원일보가 그냥 임의로 쓴 겁니까 저걸? 강원일보가 임의로 만약 저희한테 질문을 했다면 저희가 저런 보도는 나갈 리가 없고요. 저는 외형 다른 그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아마 기사를 썼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저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에 저 1,700억하고 유사한 1,9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그만한 계획도 없이 17억도 아니고 1,700억씩 되는 거를 그만한 계획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사님한테 뭐 보고도 없이 했다가 추경에 1,700억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그만한 계획성도 없이 일을 해요? 지금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차익 규모를 전년도에 명확하게 저게 세입을 예측하기 어렵기 제가 때문에 예.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지금 뭐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절차나 수순이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근데 지금 8월 달에 행안부 보고할 때도 그거는 그냥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근데 1월 달에 신문에 저렇게 버젓이 났는데, 그래도 강원일보 하면 그래도 강원도에서 믿을 만한 신문 아닙니까? 저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근거가 어디인지 하고 여쭙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지난 4월 달에 1,900억 지방채 발행을 했고, 제가 지방채 발행한 거를 지금 따지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네. 절차 사항이 어떻게 됐냐고 그걸 여쭙는 거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원님께도 뭐 저기 아마 자료를 보내드렸을 텐데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아마 그걸 토대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년 그 각 지역에서는 저는 행안부에 보낸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냥 언론에 나온 저 자료를 보고 이제 여쭙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께서 그 저희 지- 행안부에 아니- 수발싱한 자료를 다 요청하셨고 저희가 그걸 이미 네. 드렸고요. 그 자료에 분명히 그 수치가 분명히 저 드렸었고요. 저희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 매년 1,700억 규모의 저희가 지역상생 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 그걸 저희가 제출하지 않으면 갑자기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을 해야 될 때 정부로부터 예측된 수요를 공급을 저희가 할당을 받을 수 없어서 저희가 매년 발행하진 않아도 일정 금액의 금액을 저희가 발행할 예정으로 최소한의 저희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수치를 제공했다는 최소한 말씀을 확보하기 드립니다. 위해서 했는데 그때 금액 얼마 적어냈습니까?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를 적어내셨냐고. 그때 1,700억을 적어내신 거예요? 네. 예.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거기 근거로 해서 저 자료가 나온 거네, 이죠. 네네. 예. 그럼 1,700억 한 게 맞는데 아까 금액을 그냥 그 정례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1,700원 예. 제출했던 것도 좀 매년 정례적으로 예, 해왔던 겁니다. 지사님은 앞에 나오셔가지고 언론사 그러면 아까 보셨던 언론사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언론사 인터뷰하신 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제 임기 중에는 지방채 발행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지방 그럼 발행을 적어도- 하지 않았다는 과거에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 6월달에 지난해 6월달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개월 후 지방채 그 발행 계획을 행안부에 보고할 때는 그래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사님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20억도 아니고 1,700억씩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김기태 지사님 허수아비입니까? 그건 뭐 아마 이전 도정에서도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이거 그래서- 의회도 똑같습니다. 지사님도 지사님이지만 의회도 1,700억씩 기체 보면 적어도 의회 그래도 사전에 귀뜸이라도 주고 뭐 정 다 안 되면 기행이 위원장님한테라도 사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솔직히 그냥 의회 자체를 그냥 급하게 그냥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방채의 정확한 저희가 이제 요청 그 발행 규모에 대해서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의회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 과정상 저희가 좀 시간이 촉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일부러 그걸 갖다가 뭐 지방채 발행 규모를 의회에서 심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늦게 제출했던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그러면 드립니다. 아까 네. 제가 지사님한테 여쭙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1,900억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게 김 실장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지금 3월경에 저희가 지금 지난해 저희 뭐 여러 가지 뭐 세입 결산 통해서 대충 규모는 저희가 올해 추경에 할 수 있는 가용자용 규모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예. 다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전 시국에 뭐 다 수요를 받아서 거의 한 4월 달에 이제 시국에 수요 받고 여러 가지 받아서 확장이 되는데 일단 가용자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것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 있을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검토했고 나중에 지사님께 이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뭐단 조금 그래도 일찍 하고 저희가 그때가 그 언제쯤- 정확한 그때가 언제쯤이냐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거는 거의 지금 저희가 그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거의 한 일주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저희가 뭐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이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한 4월 4월 말 오늘 4월 한 25일 경제죠. 예. 이 참 질문이 어렵습니다. 지사님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니 저는 지사님한테 묻고 싶었댔는데 지사님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네.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예산 좀 어려운 세입 사정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좀 해야 하고 일단은 세입도 또 추가 부분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것을 지방채를 사실 지방채 발행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를 저희가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네. 보고를 드렸다는 근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발행한 거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거예요. 뭐 경기 악화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감소되면서 2023년부터 벌써 경기가 악화됐잖아요. 그때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염두 두셨으면 적어도 언론에 났을 때 올 초래도 와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지사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됐고 올 추경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의회에도 당연히 미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 의회에도 뭐 지금 뭐 뒷부분에 또 얘기했지만 이 4월 23일 날 의회 의장님 만났죠. 그죠? 4월 23일 날 김시성 의장님한테 최초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지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온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15일 전부터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총 그 8분 의원을 더 만나셨더라고요. 이죠. 8분 의원을 더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개별 보고 과정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결 행위가 맞습니까? 보고 행위와 의결 행위는 다른 얘기고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네. 행안부에서는 이제 그런 의결을 별도 안건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예산안에 그 지방채 발행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으로 제출한 거고요. 아까 한 줄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현재 예산안을 통해서 의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소액 일대 얘기고요. 뭐 100억, 200억 일대 예산 심의로 그냥 가름하는 거고 적어도 1,9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별도 의안을 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뭐 지사님은 뭐 이렇게 책임이 없는 거 같네. 근데 왜 책임이 없을까?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기문 그 의회가 충분한 의견도 못 개최했고 부랴부랴 5월 8일 날 임시회계 시작했는데 그걸 4월 25일에 대해서야 보고를 하고 부랴부랴 예산서를 올렸고요. 이번에 그 1,900억 예산 중에 이 안전건설위원회 예산이 한 77%, 한 1,470억이에요. 그런데 본 예산에 분명히 2024년도에 이 본 예산 심의 때 심의가 다 끝난 거를 1,470억을 그냥 전액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어요.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심의를 한 거예요. 한 번 심의했던 거를 예산만 바꿔가지고 다시 또 심의를 했어요. 근데 이 1,900억 중에 1,470억 원을 이 지방채로 계산했으면 적어도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원들한테는 사전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추경 예산서를 보고 알아야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부터는 좀 약간 사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의원 소통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은 예산의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한 줄 돼 있습니다. 이건 한 줄 돼 있는데 그 한 줄을 얘기하는 거는 진짜 뭐 소액이거나 뭐 이급성을 따질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9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별도의 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김해시에서 김해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김해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의원이 그 법률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자문을 구했는데 이 뭐라고 이 자문을 받았냐면 예산안 처리 업무의 효율성만을 따진 것이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재무상환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전 심의하여 의결하라는 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졸속 행정이라고 전문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계속 일정 금액이 되면 당연히 의회 별도의 그 안건본을 내서 그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죠? 네, 하여튼 뭐 저 예산은 하여튼 제출 전에 충분히 의회 소통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아까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인천광역시나 경상남도, 거제시, 전주시, 시흥시, 구미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동의안을 안건보로 있는 정식 의결을 절차에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그 운영 제9차 전면 개정판에도 보면 지방채는 일종의 지방채의 의무 부담이고 장래에 상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 의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지자체 세출은 지방채 외에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의 발행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행안부의 한 줄짜리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급할 때나 소액일 때 그렇게 임의 처리하는 거지, 금액이 크면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부터는 안건을 좀 본 예산에 상정하셨다가, 당초 본 예산에 상정하셨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강원도가 그 정도 계획성도 없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지방채 발행을 그냥 뭐 그냥 금액을 뚝딱 올려놓고 뭐 나중에 가서 안 내고 말고 하는 성격의 지방채 발행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도민의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뭐 보험 형태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해놓기는 되게 부담스럽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그렇다 손 어느 치더라도, 시도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추경 보름 앞두고 그걸 갑자기 해가지고 와서 하는 건 아니죠. 네,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 좀 의회에 또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타 지자체에 그 모범 사례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차후에 발생 시는 동향을 좀 의회 의결이나 좀 정확하게 좀 걸쳐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또 모른다니까 못 부르겠네.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사님 추가로 좀 시간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만 되면 이거를 보는 도민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해진 시간 내에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먼저 이제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절차 같은 것을 좀 지켜달라는 거는 당연히 제가 뭐 수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전년도부터 다 이거를 밟아오다가 하는데 의회에는 좀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작년에 저렇게 했던 것은 이제 혹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으니 우리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대략 이 정도 규모에다 한다 해서 어느 정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액수대로 딱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정작 올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 그 추경에 통과된 게 3,600억 정도인데요. 처음에 우리한테 그걸 써야 될 지출 총액이 왔을 때는 그 2배 정도가 왔습니다. 예? 한 6천억 정도, 6천억이 넘는 액수가 왔고, 그러면 우리한테 6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세수 부족, 지방세가 뭐 한 2천억이 모자라, 교부금이 또 500억이 덜 와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해보니까 6천억 중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천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금년도 4월 그때쯤에 이제 이게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이 차이가 4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지출을 요청하는 이 지출 부문을 과감하게 그때부터 한 절반 정도를 쳐내는 작업을 합니다. 야, 그거 안 된다. 우리 돈이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6천억이던 게 한 3천 몇백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가진 돈은 2천억도 채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를 하다가 보면 이제 2천억 정도는 지방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도의회 의장단한테 설명하기 불과 며칠 전에 저한테 보고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1년 전부터 야, 우리는 이제 지방채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이제 지방채 발행 없어. 그렇게 말할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제가 임박해서 된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적어도 23년도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 세수가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너무 급하게 하셨다는 건 인정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사님 하시고자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안전건설의 연의 SOC 사업만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은 충당을 못하니 결국은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사업을 다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새로 심의된 1,900억 지방채는 감액대로 지방채를 채워졌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 확인 결과 한 200개 사업에 981억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 유치 사업에 원래 당초에는 5,790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약 400배가 넘는 254억이 증액되었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추경 예산은 추경 지방채는 아니지만 신청사 권리기금으로 123억이 증액되었어요. 뭐 새로 증액 제일 큰 금액이 두 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럼 이 신청사 권리기금도 결국 속내를 보면 빚을 내서 저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뭐 이제 뭐 그렇게 그러니 될 수가 있죠. 예.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추경안에 지사님께서 추진 중인 재정 혁신 방안이 뭐 수렴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안 중에? 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런 SOC 사업들을 가지고 다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이런 사업을 하냐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지금 주민지원금을 하려고 하죠. 여기에 만약에 전에 국비로 다 내려준 문제가 없는데 지방에서도 이제 매칭을 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도 강원도 예산 어려운데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갑자기 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입장 발표하시겠습니까? 그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갑자기 했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자, 지금 그리고요. 이게 네. 이런 게 갑자기 아닙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주민지원금을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지방비도 전부 다 매칭을 해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이번 추경안 제가 중에 지사님 시간이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제가 드릴게. 시간 드릴 테니까. 제가 있는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있기 때문에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만 한 1분 내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다시 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정 때문에 그래요. 전부 그러면 이 결국은 SOC 사업 같은 데만 해야 되는데 네. 조금만 들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주민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매칭하라 그러면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기존에 세웠던 원래 있던 무슨 공적 자금 뭡니까 그거 공공재산 같은 그런 거 SOC 사업에 있는 거를 또 바꿔가면서 결국은 빚을 내 가지고 주민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런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예.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저런 것도 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건 금년도 사업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 수요가 6천억이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는데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정말. 시장님, 예? 제가 지금 뭔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지나갔고요. 절차 부분은 제가 분명히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지금 추경에 지사님 재정 혁신 방안이 수렴된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건 없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의식공 엉뚱한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건 제가 들은 걸로 할게요. 결국은 그러면 이 1,900억 중에 지사님 열받지 말고 하세요. 네. 그 1,900억 중에서 그러면 그 하중돈을 빚내서 빚갚게 한 거고 신청사 기금도 결국은 뭐 지방채 발행은 알겠지만 지방채 발행 본 예산에 섰던 예산을 삭감해서 갔으니 그것도 결국은
지방채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성격상이죠. 뭐 엄연히 따지면 아닐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열악한 재정 상황에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급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가 우리 담당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실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냐고. 30년 넘게 하셨대요. 이게 뭐 여지껏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본인도 처음 보셨대요. 저도 많이는 못했지만 의원 15년 하는데 처음 봤어요, 이런 예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 답변 그 부분이 뭐 지사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재정 경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강원 경제를 한 활성화할 수 가지만 있도록 예,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네, 저희도 답변할 제가 수 좀 있는 이따 드릴게요. 저도 빨리 시간이 정리하고 제가 시간이 좀 까먹을까 봐요. 까먹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의원님 지금 10분 남아 있고요. 저희가 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개정된 그 회의 규칙을 좀 존중해 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채 새로운 도정에 와서 저를 처음부터 계속 힘들게 하는 이 부채 1조 원이나 되는 부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저는 지난 도정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3년 동안이나 부채 발행을 안 하다가 이제는 하다 도저히 세수 펑크가 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제가 없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채를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지방채 발행을 한 걸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론을 틀렸다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네. 건데 그러면 그렇게 정말 힘들게 지난 도정에 그거를 갚아 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다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문제의 본질에서 좀 어긋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이 답변이 본질을 어긋난 거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지방채 발행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거 마치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두 번째로 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전략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관련 주제입니다. 그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시는 부산시장 주재에 그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6월 5일 날 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와 보고회를 진행했고요. 지난 6월 10일 날 제주도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에 따라 제주도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그 지사 주재를 했습니다. 뭐 이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쭉 넘어가서 그러면 지사님도 우리 강원도도 그 국정 전략이 바뀌면서 우수한 대응 전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앞으로의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저 국정 과제에 우리 강원도 현안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첫째는 미래 산업, 두 번째는 SOC, 세 번째는 민생,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촘촘한 복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중에서 강원특별 4대 기본 방향이 국정 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그 특히 제주나 전북보다 특별한 내용이 더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새 정부의 워딩에도 네네. 거기에 좀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폐광 지역, 접경 지역, 댐 수몰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특별한 거기에 대한 보상 또 발전 계획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강원도가 이제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살려가지고 해주시고요. 또 그 선거 당시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원주에 방문하셨을 때 제2혁신 도시를 원주에 더 유치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예, 그 부분은 뭐 그 자리에 없을 거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우리 강원도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2기 지방 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획이 빨리 중앙에서
이게 좀 가시화되길 바랍니다. 그 우리 강원도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 여기 제주나 그 부산처럼 우리 전문가들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그 뭐 정책 포럼이나 설명회 정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네, 저희들은 물론 뭐 지사님께서 따로 뭐 4대 가지 준비하신 것도 있지만 예. 또 전문가들이나 우리 저기 도민들 얘기 들으면 틀릴 수 있거든요. 네, 저희들 발빠르게 국정과제 대책단을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대책단을 구성해서 지금 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뭐 추경안처럼 그 지방채 발행처럼 의회 무시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서 그 좀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사전 협의로 인해서 좀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사전 협의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럴 새도 없습니다. 정작 이런 안이 제출되고 그러면 또 좋은 의견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면 적어도 지방채 규모가 뭐 1,000억 이상 뭐 이렇게 발행되면 그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보고받고 어차피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거기도 뭐 집행부 공무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사님이 핸들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뭐 꼭히 보고 사항이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보고한다해도 그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숙지하고 계셔야 강원도정 운영에 보다 나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신경호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예, 교육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본의원이 22년도 그 9월에 학교 운동장을 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네.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바로 2달 뒤에 또 이렇게 발표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뭐 우리 교육청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584개 학교 중에 456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이 교육감의 적극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통 면단이나 이제 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은 개방을 해도 그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네. 또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게 내용을 보면 주말 휴일에 집중돼 있더라고. 그래서 네. 퍼센트가 84%더라고요. 네. 근데 교육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원주, 춘천, 그다음에 속초, 강릉 이런 그 네. 번화가는 평일 야간이 필요하거든요. 평일 야간. 네. 평일 야간 필요한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이 원주에 있는 한 학교예요. 이제 이 큰 집들이 막 있는 사진 보면 저기 이제 가는 학교인데 네. 옆에는 주차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인데 저녁에 방과 후에 저기 지금 빨간선 부분이 이 학교 주차장인데 텅텅 비어 있어요. 저 주차장만 하나 개방해줘도 저 지역 상권이 확 살거든요. 요새 뭐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들 너무 힘든데 이왕 개방해 주시는 거 좀 이 번화가 쪽에 근데 번화가 쪽에 학교 관리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쓰레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하실 거면 그 학교 그 교사동하고 주차장하고 분리할 수 있는 안전 패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주차 차단기도 번호 인식 차단기가 있어서 그 불량스럽게 차 계속 안 빼는 차는 아예 차단기를 안 열리게 해줘야 될 것 같고 CC 카메라도 설치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할 때 원주시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뭐 타 지역도 그 뭐 교육감님이 다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개방할 때 이게 뭐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그 시에다가 우리는 이런 학교를 개방해 줄 테니 이런 시설들은 본인들이 해주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존경하는 유인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주차를 했다가 차를 일과 중에 안 빼준다든가 네네. 또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지자체에서 차량 인식이라든가 또는 네. 장기 주차할 때 견인해주는 그런 약속만 주신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학생들이 야간 자기 주도 학습이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 또는 증개축하는 공사 현장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 지난 그 2025년 산천어 축제 때 네. 네. 23일 동안 화천에 186만이 왔다 갔습니다. 네. 그 하루에 8만인데요. 적어도 차량이 2만 대가 왔다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화천 초등학교나 화천 정산정보고등학교 등 학교의 운동장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추가적으로 정말 개방이 필요한 이 도심지, 뭐 강릉 같은 뭐 교동,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그런 데는 이 변두리 학교는 100번 개방해 줍니다. 맞습니다. 예. 네, 개방해 주는데 시내 쪽이 안 하는데 보통 이쪽 번화가 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한 면당 땅값하고 주차장 조성비하고 거의 싸게들 할 때 한 1억 5천. 네. 조금 비싼 데는 한 면에 한 3억씩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시설비 3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48면 60면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한 명 관리인 두고 인건비 줘도 그 비용이 훨씬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일선 지자체 시군에서 못하는 거 교육감님이 역으로 제안해서 우리 개방해 줄 테니 시설을 해서 써라라고 네, 그렇게 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굴에 주차 걱정 없게 장사할 수 있게 신경호 교육감님 덕분에 얼굴이 확 펼 수 있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김진태 지사님 고생하셨고요. 예, 신경호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